네, 2020년 5월 29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 먼저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떤 나라에서든지 이 경기 침체, 경기 충격이 다가오면은 그 나라는 이 화폐를 공급해가지고 화폐를 찍어가지고 이 화폐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 비슷한 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압력을 찍어 누르려는 그러한 정책들을 쓰게 되는데요. 이 정책을 어떤 나라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두 가지 케이스로 갈려요. 첫 번째가 이 기축통화국들이 있어요. 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연합, 일본 이런 나라들이 기축통화국들인데 이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면은 그 자국의 화폐가 이 국제적으로 수요가 너무 탄탄하게 존재해가지고 이 화폐를 많이 찍어낸다고 한들 이 화폐 가치가 함부로 폭락하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만약에 이 디플레이션 압력, 이 경기 침체가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국의 화폐를 찍어가지고 이거를 공급시켜가지고 이 디플레이션의 압력을 찍어 누르는 이 화폐 공급과 이 디플레이션 압력 간의 이 둘 사이의 경쟁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이런 기축통화국들이에요.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연합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는 이 기축통화국들이 아닌 이 신흥국들이 있어요. 신흥국. 이 신흥국의 케이스를 한번 보자면은 여기에는 그 뭐 베트남이라든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 수가 있는 건데 예로 들어 가지고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베트남이 국가 주도로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이 도이모이 정책이라는 걸 썼었어요. 네. 도이모이 정책을 써가지고 이때 베트남이 경기가 이렇게 약간 좋아집니다. 약간 좋아져요. 그리고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은 약발이 다 될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약발이 다 돼가지고 약발 다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다시 경기가 내려가겠죠. 경기가 호경기가 왔다가 불경기가 오고 호경기가 왔다가 불경기가 오고 이게 어떤 경제의 이 생체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불경기가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경기 오면 뭐 해야 돼요? 경기 침체가 온 거잖아요. 그럼 이때 당연히 모든 나라에서 양적 완화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베트남이 양적 완화 같은 거 했거든요. 화폐를 찍어서 이걸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당시 이 시장은 이거를 귀신같이 알아채요. 그래서 외국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베트남 저것들 봐라. 기축통화국도 아닌 주제에 감히 화폐를 찍어내? 이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베트남 자본을 갖다가 이걸 다 팔아버려요. 다 팔고 이거를 다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 들고 도망가 버려요.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베트남의 화폐 가치가 이렇게 폭락을 해버려요. 달러 들고 막 베트남 돈 다 버리고 막 도망을 가보니까 베트남의 화폐 가치가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1980년대 후반에 베트남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똑같은 일이 아르헨티나에서는 2001년에 벌어졌고 브라질에서도 1993년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러한 역사적 예시들을 보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잖아. 기축통화국 아니면은 화폐 함부로 찍어내면은 화폐 가치가 폭락하네? 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한국의 케이스를 한번 보자고. 한국은 과연 이 신흥국에 속하는 나라일까요? 아니면은 이 기축통화국에 속하는 나라일까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건데 먼저 이 한국의 특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한국은요 2010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얼마였냐면은 1150원에서 1170원이었어요. 달러당 1150원에서 1170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20년 10년 지난 후에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250원에 1달러 정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거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뭐야, 환율이 80원이나 올랐어? 이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놀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러면 여기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자고.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브라질에 헤일화라는 화폐가 있어요. 브라질은 2헤일당 1달러였어요. 그리고 브라질은 2020년에는 이게 1달러당 몇 헤일인지 아세요? 6헤일이에요, 6헤일.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무려 3배가 폭락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에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1달러당 3,500원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이거를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저 나라는 10년 동안 환율이 많이 안 변했네?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 한국이란 나라는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저 나라는 믿고 맡길만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그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이 정부 부채 비율이 4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40% 정도가 과연 많은 수치냐 아니면은 작은 수치냐, 이것도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 한 250%인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한 6배죠. 예,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도 40%밖에 안 되네. 굉장히 안전하네. 그런 느낌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재정도 굉장히 건전한 편에 속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럼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무역 수지가 99개월 동안 계속 흑자래.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근데 이런 수출 주도 국가가 99개월 동안 흑자래. 이런 나라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 나라는 수출도 잘 되네. 수출 경쟁력도 높네라고 또 이 시장에서는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또 네 번째로는 외환 보유고가 세계 9위랍니다. 쌓아둔 달러도 굉장히 많아요. 쌓아둔 달러도 굉장히 많대요. 무려 4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대요. IMF 이후로 우리나라가 꾸준히 달러를 비축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쌓인 달러가 무려 4천억 달러나 된대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요인들을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나라는 양적 완화 해도 괜찮은 나라다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화폐를 찍어서 공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에 의한 자본 유출 현상이 절대 발생하지가 않는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또 분단국이에요. 분단국은 전쟁 우려 심리가 작용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 화폐를 계속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화폐들이 계속 어디론가 막 숨어버려요. 어디론가 막 숨어가지고 영원히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서 공급하는 만큼 화폐를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찍어도 되는 나라예요. 이 화폐가 계속 어디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고 양적완화에 관해서 그러한 장점도 있고 또 여섯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화폐 가동률이 6.7%밖에 안 돼요. 왜 6.7%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화폐 가동률이 30%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광의 통화량이 3,000조입니다. 광의 통화량이 3,000조예요. 근데 본원 통화량은 고작 190조밖에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허경 대표님께서는 이거 가지고 화폐 가동률이 10%도 안 된다, 10%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게 정확히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이게 6.7%가 나와요. 근데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딱 그 광의 통화량이 본원 통화량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화폐 가동률이 딱 25에서 한 3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 대표님께서는 이 양적 완화를 6천조로 하시면은 이게 이 3년차 되면은 딱 이 화폐 가동률이 3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정확히 계산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 6천조 할 거다. 진짜 대박 아니에요, 이거? 이거 어떻게 허경 대표님이 이걸 알까요? 이거를 다 계산하시고 양적 완화 6천조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럼 간단하게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가 가능한 6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허경영 대표님의 진면목을 아는데 진면목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